지금 76,000원 선에 있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 한 6만원 후반대에서 잡아보면 아주 좋겠죠. 이런 구간에 좀 매수를 해놓고 실적이 찍혀주는 흐름이 나오면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직투생 여러분. 요즘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야, 이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진짜 무서울 정도인데? 코스피는 2달 반 만에 30%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오늘 800선을 뚫었죠. 지금 분위기는 완전 맑은 하늘이지만 소나기는 늘 맑은 하늘에서 오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오를 땐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중간에 숨고르기 같은 그런 조정이 찾아오죠. 지금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7월, 8월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들이 슬슬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정이 혹시 온다면 어떤 이슈들을 미리 알아둬야 될까? 그때 주목해볼 섹터는 어디일까? 좀 이 두 가지를 쉽게 정리해둘까 해요. 지금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우산 하나 미리 챙기자는 거죠. 2284에서 3000까지. 이건 진짜 흔치 않은 상승이죠. 시장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안 사면 흑우. 약간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시점이 보통 고점 근처인 경우가 좀 있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상승 이유가 있지만 주된 근거는 유동성 많이 푼다. 아니면은 상법 개정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30% 정도 오르면은 좀 과열 구간으로 좀 판단이 가능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 라인, 3000 저항 라인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다. 2021년도에 3000 돌파하고 3300까지 올랐다가 조정받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4년이 지난 지금 3000에 도달했죠. 꽤나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만약에 이때 물려 있었으면 4년을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급등 후에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한 번쯤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잔고는 현재 20조 원 가깝게 차고 있는데요. 보통 과열 구간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이게 빚내서 투자한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용잔고 이거 지금 많은데 하면서 투심이 이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 이유로는 이제 7월 관세 협상과 부채 한도 협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7월 9일이에요. 근데 최근 말투로 보면 연장 의지도 좀 약해 보이죠. 다시 협상 파토나거나 강경 발언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 쌓여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트럼프의 한마디로 시장이 흔들렸던 걸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7월 초중순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부채 한도를 좀 올려야 되죠. 이 협상이 잘 안 풀리면 재작년처럼 정부 셧다운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 투심이 또 악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장이 너무 좋아서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7, 8월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시장이 한 번쯤 쉬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미리 이런 이슈가 있고 공부를 좀 먼저 해두면 심리가 한결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 먼저 엔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뉴스 보셨죠? 한한령 해제 분위기다. 한국 연예인 규제 푼다. 한중 관계가 개선될 기대감으로 엔터주는 정책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동시에 이제 터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저는 두 종목 보는데요. 디어유랑 JYP를 봐요. 디어유라는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디어유는 아이돌한테 메시지 보내는 앱 버블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7월부터 중국 QQ뮤직이랑 손잡고 진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유료 서비스라서 실적도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팬들이 더 많이 결제하게끔 손글씨 메시지라던가 그런 것들도 추가했어요.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회사는 SM 자회사인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30억 이랬다가 900억, 1000억, 1200억 영업이익도 엄청 좋아지고 있죠. 주가가 좀 잘 가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3600억 정도 되니까 20배 좀 넘게 받고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한번 5만원 정도까지 아니면 5만원 살짝 밑으로 이렇게 5만원 밑으로 내렸을 때가 아마 투자자들이 좀 많이 걱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때가 온다면 저희가 매수를 해볼
그럴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 좀 잡으면 나이스한 기회죠. 오늘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기업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JYP에 대해서 살짝 볼게요. JYP는 이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그룹들이죠. 말 다 했죠. 이런 그룹들이 전 세계 돌면서 투어하고 있죠. 그리고 공연이 많아지면 굿즈가 팔리고 실적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중국 보이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실적도 간단하게 본다면 작년에 실적이 좀 주춤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올해 회복하는 그림이 보이고요. 네, 내년도 괜찮고 이제 27년까지 괜찮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 차트를 좀 잠깐 볼까요? 일봉상으로는 14만원까지 간 주식이 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6만원 밑으로 갔다가 지금 7만 6천원 선에 있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 6만원 후반대에서 잡아보면 아주 좋겠죠. 이런 구간에 좀 매수를 해놓고 실적이 찍혀주는 흐름이 나오면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조정 구간에서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으로 디어유하고 JYP를 챙겨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예요. 요즘 하이닉스 빼고는 좀 조용하죠. 하이닉스만 맨날 신고가 가고요. 그래서 장비 소재 쪽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DDR4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수요는 남았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DDR5보다 비싸진 제품도 있더라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100%도 넘었다, 가격이. 즉,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의 수익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알아볼게요. 동진세미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회로 그릴 때 쓴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주가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창업주 이부섭 회장님이 올해 2월에 별세하시면서 상속세만 수천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동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게다가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 괜찮은데 이 상속 이슈 때문에 주가를 엄청 눌러놨어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은, 연간 실적을 보면은 매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 2,100억 했어요. 근데 시총은 1조 6천억. 와, 진짜 싸죠. 8배. PER 8배 수준이네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다 승계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 다 눌러놓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그런 한국 시장의 행태죠. 상속세가 너무 크다는 그런 단점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회장이 별세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오르는 모습 보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눌렀을 때 사면 완전 땡큐죠. 이런 구간을 의미 있게 돌파할 때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의 마지막은 바로 LNG입니다. LNG? 이거 한참 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이슈? 조용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조용해졌을 뿐이죠. 여러분, 올해 초 알래스카에서 64조짜리 초대형 LNG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국내 LNG 관련주들 미친듯이 달린 거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은 뉴스도 조용하고 주가도 조용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요, 테마로 한번 뛰고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 인프라 공사 플러스 글로벌 에너지 수출 전략이 합쳐진 진짜 돈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 변화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될까 할 때 저는 동성화인텍을 좀 보고 있어요. 동성화인텍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하죠. LNG 저장 탱크 본행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LNG 천연가스가 너무 차가우니까 감싸주는 단열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동성화인텍이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해서 원전주 급등한 거 기억나시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그 느낌으로다가 알래스카 LNG 수주가 나오면 LNG주 재급등 시나리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연간 실적으로 땡겨봤을 때도 실적이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건 테마가 아니라 진짜 돈 되는 중장기 프로젝터다. 차트를 보면은 신고가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언제 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두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혹시 조정장이 온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들, 엔터, 반도체, LNG까지 핵심 정리만 해봤어요. 주식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투자 루틴 속
든든한 트레이너 역할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